네. 자, 모의고사 1회의 실무 수행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 주식회사 모터샵 2501번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모터샵은 어떤 회사냐?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실무 수행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요는 반드시 코드를 입력하는데 타계정 대체 적요 코드 번호는 8번이죠.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재고자산, 즉 제품을 가지고 판매하지 않고 제품으로 접대비 또는 기부금 또는 복리후생비 또는 제품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했다든가 그 원가성이 없게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대변의 제품 하면서 적요 8번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네 번째,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 요구에 따라서 추가 작업 해야 한다. 이 추가 작업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받으러움, 지급어음 또는 업무용 승용차 추가 작업하는 거. 다섯 번째,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하라. 이게 뭐예요? 만약에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생산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500번대 복리후생비를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는 것도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500번대의 감가상각비. 이런 얘기입니다. 또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하라. 이것도 뭐예요? 800번대 판매 관리비. 아까 말씀드린 복리후생비. 생산부가 아닌 직원들은 복리후생비를 800번대로 해야 되죠. 그렇죠? 또 아까 그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공장 건물이 아니고 본사 건물이라든가 영업소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800번대 감가상각비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 문제 12점 이게 4문제가 나옵니다. 4문제. 자, 3만원 초과 거래자료 입력 이렇게 나왔네요. 20만원짜리 광고 전단지 제작을 했는데 자료 설명을 보니까 광고 전단지 제작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영수증이다. 자, 평가 문제가 2개입니다. 거래자료 입력하는 문제. 두 번째, 지출증명 미수치에 따른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자료를 입력할 때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죠. 이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자, 11월 4일 일반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11월 4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현금 지급했으니까 구분을 1번 하시고 출금이니까 그죠? 그러면 출금은 여러분 아다시피 대변의 현금인 거죠. 그러면 차변에 올 계정 과목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죠. 네, 우리가 광고 전단지를 제작했다 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계정 과목의 코드에 광고로 검색하셔서 833번 판매관리비 광고 선전비를 써야 됩니다. 자, 비용은 거래처나 적요 채점을 안 하니까요. 그냥 지나가세요. 차변에다가 금액 20만원 입력하겠습니다. 200 플러스 엔터. 그러면 평가 문제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라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까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전체 메뉴로 나가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클릭하세요. 자, 클릭해가지고 거래 날짜부터 입력할까요? 자, 영수증에 있는 날짜 보이시죠? 11월 4일입니다. 2021년 1104. 상호는 오성인쇄. 성명은 거기 있는 거 보이시죠? 김오성. 사업장은 주소입니다. 서울 중구 퇴계로 126. 사업자 번호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세요. 거래 금액은 20만 원이죠. 자, 9분. 지금 우리는 오성인쇄에서 광고 전단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 9분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지나가야 되고요. 계정 코드 아까 광고 선전비 833번이었죠. 833. 적요에다가는 거기 영수증에 있는 품명 적어주면 무난합니다. 광고 전단지 제작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데 영수증 수취명세서는요 2번에다가 입력을 하고 1번을 가가지고 여기에 반영이 되었는가 꼭 보셔야 돼요. 만약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요거 명세서 2 불러오기 눌러주어야 됩니다. 안 나오신 분은 여기 명세서 2 불러오기 눌러주세요. 그러면서 이걸 닫으면서 저장까지 해야 됩니다. 닫으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11월 4일 문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지급어음에 의한 자금관리 문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매입처 주식회사 신화에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자, 평가 문제 세 문제입니다. 어음을 등록하시오. 두 번째,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세 번째,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해서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어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서 여기 있죠. 어음 등록. 이 단추를 누릅니다. 누르면 어음 등록이라는 팝업 창이 이렇게 나타나죠. 어렵지 않아요. 꼬박꼬박 정확히 입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수령일이 나와 있어요. 2021년 11월 12일 정확하게 입력해야 돼요. 11월 12일. 어음의 종류는 거기 사진에 보니까 전자어음이라고 크게 써 있죠? 전자. 자, 커서가 금융기관에 왔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어음에 보시면 아니 거기 평가 문제에 보면은 금융기관 국민은행 당좌 나와 있어요. 국민은행 당좌. 확인. 그 다음에 시작어음 번호는 평가 문제에도 있고 어음 사진에도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뒷자리다 입력하는 겁니다. 전자어음은 뒤에다가 숫자 입력하면 돼요. 004 2021 1112 1, 2, 3, 4, 5, 6, 7, 8, 9 엔터 치시고 매수는 거기 한매 이렇게 돼 있죠? 1 하고 엔터. 그런 다음에 여기 등록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의 어음은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 등록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아니요 하면은 등록 끝났으니까 아니요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음 등록할 때 요 내용을 보고 어음 등록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렇게 내용을 다 꼼꼼히 알려주는 수도 있고요. 그냥 위에 있는 어음 보고 입력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 이 말은 뭐예요? 외상 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한 것을 회계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12일 날짜로 전표 날짜를 입력하고 11월 12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자, 외상 매입금은 부채죠. 부채를 상환하면은 차변에 부채 감소가 와야 돼요. 그래서 3번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와야 됩니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옵니다. 외상 매입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신화. 적요는 생략하시고요. 금액은 2,500만 원이죠. 줄 바꿔서 대변이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부채 증가 252번 지급어음입니다. 어음을 발행하면 여러분 외상매입금이 251번이죠. 코드가. 그 다음 번호가 지급어음이에요. 252.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신화에다 발행했죠. 2001 엔터. 적요 그냥 지나가시고 대변에다가 2,500만 원 입력하면 전표 입력은 끝났습니다. 지금 평가 문제에서 거래자료 입력하시오가 이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 문제 하나 더 있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려면 지급어음을 입력한 줄을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F3을 누르죠. 우리 키보드 F3. 그럼 밑에 지급어음 관리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지급어음 관리. 자, 어음 상태는 이미 발행으로 되어 있고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을 해서 조금 전에 1번에서 했던 어음 등록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수령일을 11월 12일로 해서 등록한 어음 번호가 보여요.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엔터 하면은 발행일로 커서가 가는데 이 발행일은 전표 입력 날짜하고 언제나 같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같습니다. 엔터 치면 만기일로 가는데 만기일은 어음을 보고 입력해야 됩니다. 어음에 보면 지급기일이라고 되어 있는 날짜 2022년 1월 12일을 입력하는 거예요. 2022년 01/12 어음의 지급기일이 만기일입니다.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어요. 엔터 치면은 커서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지급어음 관리 입력한 내용이 적요에 딱 나타나고 이것이 지급어음 대장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2번 문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평가 문제 1, 2, 3. 여기 차례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AT 자격시험이 이 문제를 낼 때 굉장히 수험생들에게 뭐 이렇게 뭐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게끔 한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그 문제 지시가 섬세합니다. 이거 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죠. 뭐 만약에 이거 거래자료 자료 설명만 하고 이거에 대한 어음 등록 그리고 자료 거래자료를 입력하고 또 어음 관련 정보를 뭐 반영하시오.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해서 이게 쭉 해놔 버리면요
뭘 했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평가 문제 해놓고 1, 2, 3 이렇게 딱 명시해 놔가지고 순서대로 수험생들이 체크해 가면서 하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급여 지급 11월분 급여대장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인데 우리가 급여대장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지급한 금액과 보통예금에 찾으신 금액이 항상 같아요. 항상 같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관리부 직원과 생산부 직원 11월분 급여대장입니다. 바로 이렇게 관리부 직원, 생산부 직원이 나누어져 있을 때 급여가 관리부 급여와 생산부 급여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생산부 급여는 500번대 급여, 관리부 급여는 800번대 급여가 돼야 됩니다. 11월 25일에 직원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보통예금에서의 이체했다는 거고, 평가 문제,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공제 내역은 통합하여 예수금으로 한다. 공제 예수금은 관리부 예수금, 생산부 예수금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부채니까. 그러나 비용은 나눠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급여대장을 보게 되면 관리부 급여 300만 원, 생산부 급여 250만 원, 합계가 550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급여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관리부는 801번, 생산부는 501번. 자, 차변부터 먼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11월 25일 일반전표. 부가세와 관계없는 거래는 일반전표에 넣는 거예요. 11월 25일. 자, 차변 급여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800 먼저 501번을 먼저 찾아볼까요? 501번이 없네. 네, 801번을 먼저 찾으세요. 801번. 자, 801번은 있습니다. 엔터 하셔가지고 관리부가 얼마요? 300만원. 자, 또 차변. 아까 급여 했더니 500번대 급여 코드가 안 보였어요. 600번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임금을 찾아보세요. 임금. 계정 과목 코드를 임금. 네, 임금에 500번대 있죠. 504번. 자, 여러분들 생산부 직원의 급여 입력할 때 급여에 500번대 있으면 500번대 써도 돼요. 근데 지금처럼 지금 이 주식회사 모토샵은 계정 과목에 급여 500번대를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럴 때는 임금 찾아야 돼요. 임금에 500번대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250만원 차변에 550만원을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아까 예수금 세금 공제한 거 예수금이죠. 254. 부채가 얼마냐. 거기 급여대장에 보면은 공제계가 나와 있습니다. 공제합계 532560. 여기가 예수금이 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4967440이 지금 밑에 이 금액하고 똑같죠? 보통예금 대변이 되겠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인데 보통예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돼요. 예, 우리은행 보통예금, 우리은행을 찾아야 된다. 98000. 대변의 금액은 4967440. 이렇게 입력하셔라.
이렇게 입력해라.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 했고요.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유형자산 매각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 조립기를 처분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요 세액 50만원 부가세 납부해야 되잖아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일반 전표에 넣으면 안 되죠. 자,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1번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조회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라.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야 이 기계를 얼마에 취득했으며 감가상각 누계액이 기초가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한다. 당기 감가상각비는 제로로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 2번 양도 내역을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해라. 양도 일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0으로 입력해야 돼요. 자, 회계 처리를 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먼저 있고요. 거기에서 메모를 시험지에다가 메모를 좀 해놓거나 메모를 해놔야 되겠죠. 자, 고정자산 들어가 볼까요? 고정자산 등록 여기 있죠? 고정자산 등록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엔터 3번 쳐보세요. 그러면 등록된 고정자산이 다 보이네. 딱 하나, 시험용으로 하나만 딱 등록해놨습니다. 자, 양도일자 여기, 당기 감가상각비 여기. 자, 당기 회사 계상 상각비가 이게 당기 감가상각비인데 이미 0으로 해놨네요. 안 해놨으면 이걸 0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 양도일자 여기다 입력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입력하시고 메모해야 될 숫자가 취득원가 2천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1,100만원. 요 두 개를 메모해놔야 돼요. 메모 안 하고 여기 이거 갖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창 안 닫고 2천만원, 1,100만원을 종이에다가 적어놓고 시험을 보시든지 아니면 적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 그러면 여기 2천만원, 1,100만원을 머릿속으로 외웠다가 까먹으면 다시 여기 창을 바꿔서 봐야 되니까 이걸 전표 입력하기 끝내기 전까지는 이걸 안 닫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로 가서 매입 매출 전표로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가 아니죠. 자, 매입 매출 전표 열겠습니다. 처분 날짜 11월 30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는 유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유형. 자, 우리가 기계를 처분했죠. 매출입니다. 기계 처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했죠.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부 다 11번입니다. 그래서 유형을 11. 자, 분명은 거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대로 써주면 돼요. 조립기. 공급가액 500만원. 거래처는 우리기계. 우리기계가 거래처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유형자산 처분은요
혼합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분계를. 그래서 3번 혼합. 자, 밑에 분계에서 요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요 500만 원이 제품 매출로 들어가 있잖아요.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입니다. 개정 과목을 바꿔야 돼요. 기계장치 206번. 그리고 우리가 기계장치를 처분했을 때 분계는 처분 금액으로 대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금액을 기록하는 거예요. 취득 금액. 그래서 아까 2천만 원이었죠? 여기를 50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메모했죠? 여기 2천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100만 원이죠. 세 번째 줄에 기계장치 처분했을 땐 대변이고,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입니다. 차감 계정은 차변에 와서 없어져요. 그래서 3번 차변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검색을 하지 마시고 여기 기계장치 계정 코드에다가 1을 더합니다. 207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1,100이었죠. 그러니까 이 기계의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900만 원이죠. 2천만 원에 취득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100이었을 때 장부 금액은 900입니다. 장부 금액이 900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500에 팔은 거죠. 400만 원 손해 본 겁니다. 자, 손해를 기록하기 전에 요 550만 원 어떻게 했느냐? 밑에 보니까 외상 미수금란에 적혀 있죠. 그래서 미수금은 차변이죠. 차변의 미수금 120번. 금액은 550만 원 받아야 되죠. 엔터. 자, 밑에 차액이 400만 원 마이너스가 나 있습니다. 요게 마이너스니까 처분 손실이에요. 자, 손실은 비용이잖아요. 비용 발생 차변이죠. 그래서 3번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개정 과목이 유형으로 검색해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950번 있다 이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여기가 400만 원이다 이거예요. 엔터. 거래처 바꿀 거 없죠? 차변 대변 2,050만 원으로 일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였습니다. 자, 잘 따라하셨죠? 자, 12점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25점.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로 25점이 출제가 되는데 네 문제가 나옵니다. 네 문제가 25점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해라 하는 거래명세서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료설명. 현대 상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했다. 1번 거래자료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시오. 500만 원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복수거래로 입력하시오.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및 전송을 하시오. 발급 시 결제 내역과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 일자는 무시합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날짜가 10월 15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10월 15일로 고치고, 유형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거니까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위에서 복수거래 누른 다음에 입력하세요. ABC 101 10개 85만원. 엔터로 가고, ABC 105 10개 96만원. 확인. 합계가 1991만원이 나오나요? 맞네요. 거래처 현대상사. 전자세금 전자세금은 우리가 발행할 때는요 0번 비워둬야 돼요. 우리가 직접 여기서 발급 전송할 거니까 비워두시고, 분계는 지금 보면 500은 보통예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이었기 때문에 혼합을 해야 됩니다. 자, 대변의 외상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은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500만원 받았죠? 500만원 탭키 눌러서 우리은행으로 거래처 바꿔주세요. 우리은행으로 꼭 바꿔야 됩니다. 보통예금은. 자, 내려와서 또 차변에 나머지는 108번 외상매출금. 나머지가 얼마예요? 1491만원. 밑에 보이죠? 빨간 글씨로 14910 플러스 탭키.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현대상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계를 바꿔놔야 됩니다. 네. 우리 회사는 지금 제조회사잖아요. 우리 회사가 거기 세금계산서 보시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예, 그렇기 때문에 제품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자료설명에서도 주식회사 현대상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예, 문제에서 제품이라고 명시해 줬고요. 우리 회사 자체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에서는 물론 제조업도 상품을 사다가 판매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특별히 상품이라고 하지 않으면 제품으로 봐야 정상이고, 예,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 현대상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네, 제품 매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해야 되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러 가겠습니다. 자, 회계 메뉴에 가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여기에 있죠. 클릭하시고
날짜를 10월 15일로 검색해야 되죠. 10월 15일부터 10월 15일 엔터 3번 칩니다. 이렇게 찾아집니다. 앞에 여기 체크박스 체크를 하시고 위에 있는 전자발행을 눌러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요. 네, 그런 다음에 밑에서 발행을 눌러줍니다. 발행되었습니다. 안내 나오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위로 가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웹사이트 그림이 나오면 로그인 단추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서 여기 미전송 이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매출 조회 요 단추 눌러주세요. 그럼 밑에 조회가 됩니다. 여기 노란 단추 발행 눌러주면 됩니다.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누르고 데이터가 없습니다 해서 확인 누르고 그리고 요 창 닫고 조금 전에 열렸던 요 세금계산서 발행 창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돌아와서 조회를 누르게 되면 아까 비워두었던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4점짜리네요. 자, 부가가치세 두 번째 문제는 언제나 이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문제가 나옵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문제 우리 연습했죠.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11월 4일 주식회사 울산 상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요게 제품의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제품의 일부를 환입 조치하기로 즉 반품 받았다 이거죠. 결정했습니다. 환입 날짜는 11월 20일 날이에요. 10개를 환입받았습니다. 단가는 똑같습니다. 평가 문제.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환입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회계 처리는 외상대금, 이게 아마 외상 판매했던 거예요. 외상회로 했죠. 거기에서 마이너스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이나 전송일자는 항상 무시한다. 이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 4일 이 전표를 먼저 검색을 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11월 4일로 검색했을 때 거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거래 내역이 나오는가 보셔야 돼요. 네, 똑같은 건이 보이죠? 자, 앞에 체크하시고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저 위에 있는 수정 세금계산서라는 단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수정 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오는데 환입이기 때문에 목록 단추를 눌러서 3번 환입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확인 단추 누릅니다. 그러면 당초분, 수정분 이렇게 두 줄로 보이는데 수정분의 작성 날짜를 며칠로 해야 되는가 이거부터 참고사항 단추를 눌러서 알아봐야 돼요. 참고사항 단추 누르면 메뉴에 환입은 환입된 날로 작성한다. 네. 그래서 문제를 보면 환입된 날짜가 나와 있어요. 11월 20일. 그래서 여기를 11월 20일로 입력해야 됩니다. 품명은 똑같은 거니까 엔터 하면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환입은 마이너스로 넣어주세요. 10 단가는 75,000원 똑같이 입력합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75만원 부가세도 마이너스 75,000원 수정분은 이와 같이 10개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밑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수정 계산 세금 계산서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11월 20일 날로 가보세요. 날짜를 11월 20일로 고쳐봅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0개 입력한 거 외상 눌러서 밑에 분계를 보세요. 자,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분계, 부가세 예수금에서도 마이너스 75,000원, 제품 매출에서도 마이너스 75만원 해서 마이너스 분계가 지시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다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또 갑니다. 날짜 입력합니다. 아까 우리 11월 20일로 발행해 전표를 입력했죠. 11월 20일부터 11월 20일로 엔터 3번. 자, 밑에 마이너스 75만원짜리 보입니다. 체크하시고 저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누르시고 확인, 밑에서 발행 누르시고 확인,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누르고 로그인 누르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보이죠?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확인 또 확인, 그리고 닫고 이것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하고 오게 되면 여기에 전자발행하고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자,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까지 했는데요.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요 두 번째까지 문제는 쉬운 문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까다로운 문제, 이렇습니다. 자, 남은 시간이 5분이 있는데 한번 5분 동안에 나머지 문제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3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작성 8점짜리. 자료 1 세금 계산서가 하나 있습니다. 자료 2 신용카드 매출거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2일 거래분의 결제용이래요. 5월 22일 날 11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제품을 팔았는데 거래처가 결제를 BC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5월 30일 날. 그러면 요 분계는 외상으로 분계했죠. 그 다음에 요 분계는 대금을 받은 분계예요. 5월 30일 날 외상 매출금을 받은 겁니다. 자, 자료 3번 과세 매출분에 대한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발급하면서 팔았어요. 그 다음 4번 면세 매출분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로 면세 재화를 판매했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도록 하죠. 자료 1은 3일 기획에다가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입니다. 자료 2는 5월 22일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돼요. 돈 받은 거는. 자료 3은 개인 이미영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입니다. 이거는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자료 4는 개인 백이철에게 면세를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하여튼 판매한 것은 전부 다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2번은 근데 왜 일반 전표냐? 판매한 게 아니라 돈 받은 거래예요. 자, 평가 문제. 자료 1, 3, 4를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1, 3, 4만 메인 매출전표에 넣으라고 딱 지시해줬죠. 자, 그러면 1, 3, 4만 메인 매출전표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첫 번째 거 1번 거래. 날짜는 5월 22일이죠. 자,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5월 22일로 입력하시고
세금기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11번 과세 매출이에요. 품명에다가 ABC 201 수량 100개 단가 75,000원 거래처 울산 전자세금기산서 1번 전자입력 하면서 봐요. 제가 뭐 다른 걸 보고 하는데 옆에 미안합니다. 네, 네, 날짜부터 틀렸네요. 네, 날짜는 맞았네요. 예, 품명 ABC 201 맞았고 수량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옆에 걸 봤네요. 네,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네요. 네, 100만 원. 네, 공급가액 100만 원에 지워야 되겠다. 지웠다가 자,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거래처가 3일 기획.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외상으로 해야죠. 네, 외상 매출. 자, 외상 매출금 110만 원에 부가세 수금 10만 원, 제품 매출 100만 원. 요거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자료 1번 이렇게 입력하고 그다음에 자료 2번을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료 2번은 이건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자료 3번을 입력하겠습니다. 과세 매출분에 대한 현금 영수증. 자, 날짜가 현금 영수증 날짜가 며칠인가요? 예, 5월 24일로 거래 날짜 있습니다. 5월 24일로 바꾸시고요. 자, 유형은 매출인데 현금 영수증으로 과세 매출했어요. 22번 현과. 예, 22번 현과. 품명 네, 제품. 공급가액은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는요 합계 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55만 원을 입력해야 됩니다. 550 플러스. 그래야 50만 원과 5만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거래처는 누구에게 팔았냐면 이미영에게 팔았어요. 이미영 이렇게 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죠. 엔터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현금 분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금 전표로 부가세 수금 제품 매출 이렇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자료 4번은 신용카드죠. 면세분 신용카드. 그래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5월 28일입니다. 자, 5월 28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유형은 예, 카드로 면세를 판매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18번에 카면. 자, 고를 수 있겠죠? 18번 카면.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카드사 BC카드 확인. 품명은 제품. 공급가액도 이건 면세니까 그냥 세금이 없는 거니까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30만 원이죠. 300 플러스. 거래처는 백이철. 전자세금은
아니죠. 방향키로 넘어가고 신용카드니까 분계가 여기 밑에 보시면 4번 카드 분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외상매출금 BC카드사 제품 매출 30만원. 이 분계가 맞습니다. 외상매출금 되는 게 맞아요. 카드사에는 돈을 안 받았으니까. 요게 평가 문제의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요거. 다음 2번은요. 자료 2를 일반전표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관리를 포함하여 입력해라. 자금 관련 정보. 네.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어요. 신용카드 관리까지 하라고 그랬네요. 자, 일반전표 가겠습니다. 일반전표 가셔가지고 자료 2에 날짜가 5월 30일 거래입니다. 여기다가 5월 30일 입력하시고 이제 차변에 우리가 이 외상 매출금을 카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카드는 미수금이 되는 거죠. 네. 자, 미수금. 자, 미수금이 거래처가 어떻게 돼요? 무슨 카드사예요? BC카드. 네, BC카드사. 거래처 넣으시고 금액은 110만원이죠. 네, 110만원 받아야 됩니다.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받은 거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3일기획거를 받은 거죠. 3일기획거 110만원 이렇게 하시고 이 BC카드사 관리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미수금 선택하고 F3 누릅니다. 그럼 밑에 카드 관리 창이 나옵니다. 거래처 코드 BC카드사. 엔터 쳐보면 여기 신용카드사 가맹점이라는 데가 나와요. 자, 더블 클릭 해가지고 BC카드사 확인. 잠깐만요. 위에 거래처 코드가 BC카드사가 있는데 네, 이건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네. 외상 매출금으로 하십시오. 여기 미수금으로 하지 마시고 차변의 계정 과목을 108번 외상 매출금으로. 관리 항목을 이미 해가지고 관리 항목을 먼저 지우겠습니다. 자, 거래 밑에 관리 항목 클릭하고서 위에 거를 삭제해 볼게요. 자, 다시. 자, 첫 번째 줄에 제가 미수금이라고 했는데 이거 외상 매출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BC카드 외상 매출금으로 바꿔주고 BC카드 외상 매출금으로, 그리고 외상 매출금 3일 기획의 외상 매출금은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 이 외상 매출금에서 F3을 누르면 그 여기가 거래처가 BC카드가 나오네. 네, 일단은 이렇게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코드 밑에 F3 누른 다음에 여기서 엔터 치고 밑에 코드에서도 BC카드 선택을 해 놓으십시오. 네. 자, 분계는 이게 맞습니다.
차변에 외상매출금 BC카드사, 외상매출금 BC카드사로 해주고, 대변은 3일기획의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받은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여기 BC카드사에서 F3 누른 다음에 신용카드사 가맹점은 우리 회사가 돼야 되는데, 네,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게요. 요 문제를 다 마무리를 못했네요. 자,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하는 걸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 3, 4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